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1시 30분 한 주간의 경제 이슈를 가지고 전문가와 만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살아남자 경제를 진행하시는 장영철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장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살아남자 경제. 예. 살아남긴 나와야 되는데 참 이게 기름값이 내린다고 그러니까 위험수에 도달한 거고 네. 그래서 인플레이션 뭐 조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요소수 나오고 네. 있는데 게다가 또 내부적으로는 종부세 폭탄이 현실화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물가도 올라가고 세금도 올라가고 예. 도대체 어떻게 살라는 말이냐 이런 얘기가 날만하죠. 그렇죠. 또 이 대선전이 이제 시작되다 보니까 한쪽에서는 종부세 선보겠다. 네. 또 한쪽에서는 말이나 되느냐. 이건 부자 감세다. 부자가 세금 많이 먹고 대우 못 받는 나라가 우리나라 아닙니까? 사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지 한번 장 박사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 오늘 이제 종부세 폭탄이라고 예. 이름을 지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항상 정부가 하는 얘기가 예. 종부세를 내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예. 전 국민의 지금 1.7%에 해당된다 그러네요. 예. 그것도 이제 우리가 이제 현 정권 들어서 집값이 2배가 올랐잖아요. 예. 사실 경우에 따라서 2배 이상 오른 데가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울의 평균 집값이 올 9월 달에 예. 12억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은 집 못 사는 거죠. 젊은 사람은 집 못 사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종부세 기준을 예. 이제 1주택자의 경우 예. 9억 이하는 봐줬는데 그 한도를 11억 이하로 줄였어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종부세 내는 숫자는 10만 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76만 5천 명입니다. 그러면 이제 야 우리나라 인구가 뭐 5천만인데 뭐 76만 5천 그거 가지고 뭘 따지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항상 그 좌파들의 편가르기 수법이라고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그렇죠. 어떻게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요. 예. 야 이제 저놈들 집값 올랐으니까 그만큼 세금 내이지 당연한 거 아니야. 예.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예. 근데 문제는 종부세나 재산세는 보유세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 소득이 자기 돈으로 자기 호주머니로 들어오지를 않거든요. 제가 이제 몇 차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장부 가격으로는 올랐어요. 예. 그렇지만 아직 자기 수중에 돈은 안 들어온 거예요. 그만큼 돈은. 그렇죠. 그리고 이 장래 가치가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물론 이제 우리가 쭉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오를 거다 하지만은 실제로 경제 위기를 겪으면 또 가치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오르락 내리락 하기 때문에 그 세금을 걷는 기준은 항상 보면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뭐 팔았다든지 그 구체적으로 돈이 이제 자기 수중에 들어왔을 때 그게 소득이다. 네. 거기서 이제 얼마를 내라 이렇게 하는 건데 그게 정상적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종부세의 경우는 이제 그게 아니고 장부 가치가 올랐으니까 그만큼 내라는 건데 문제는 돈을 잘 버는 사람이면은 뭐가 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죠. 자기 현 정권이 집값을 2배씩이나 올려줬네. 고맙습니다 하고 낼 수도 있는 사람이 가끔 있겠죠. 그렇지만 거의 대부분의 경우는 그 현금화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젊은 시절에 쭉 노력하고 허리띠 졸라매고 살아가지고 집 한 채 마련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이제 노후에 이제 자기 집 가지고 자식들하고 이렇게 자식들한테 큰 손 안 벌리고 이렇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지금 종부세에 해당된다는 거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 정말 강조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이게 이제 소수의 사람들한테 세금을 걷는 일에 대해서 실제로 집값 오르지 않았느냐 그만큼 세금을 더 내는 것이 온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다음 스토리가 또 있거든요. 어떤 스토리냐면은 이제 이분들이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나잖아요. 이 세금이라는 거는 항상 약자한테 전가하게 돼 있어요. 구조상으로. 그러면 이제 1가구 1주택에 한 군데서 오래 산 사람은 사실 투기 의사가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죠. 또 다주택자는 완전히 투기꾼으로 몰아갖고 그렇게 막 세금 폭탄을 때렸는데
전 세계에서 다주택자라고 해서 이렇게 징벌적으로 세금을 매기는 나라는 없어요. 우리나라만 이제 독특한 건데 어쨌거나 이 사람들이 세금을 이제 감당을 못했을 때 다음 현상이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그 자기 집을 전세로 놓거나 월세로 돌리면서 그걸 충당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전세금이 올라가고 월세가 올라가는 그렇죠.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그런 현상이 지금 나타나죠. 그러면 이제 집 없는 사람은 집 있는 사람들 세금 뭐 이제 쌤통이다 뭐 이제 이런 심정이 좀 있을 수도 있겠지. 네. 그런데 막상 나중에 보니까 그 피해가 자기한테 돌아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세값이 이제 올라가니까 네. 어떻게 됩니까? 지금 그 작년하고 올해 쭉 벌어진 현상이 그거잖아요. 전세값이 올라가니까 이거 안 되겠다 이러다가 네. 이제 집값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전세값이 집값을 끌어올리는 현상이 벌어졌거든요. 그러면 이제 집값이 또 올라간다고요. 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다급해진 거예요. 이러다가 내 평생에 집 한 채 못 마련하는 거 아니냐. 해갖고 집을 사니까 이 수요가 갑자기 늘어나는 겁니다. 그 이제 보통은 내가 전세 살다 좀 모아서 이제 집을 사지 이러고 수요가 바로 안 생겼는데 이제 사람 마음이 다급해지니까 막 이제 쫓아가는 이제 집을 사는 현상이 벌어지니까 그러면 이제 그 집값이 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세금으로 잡겠다는 것 자체가 처음부터 착각이었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 사람들이 고의적으로 집값을 올려서 세금만 거두려고 하는 거 아니냐 하는 비난까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아니 실제 그래서 세금 많이 걷어가지고 잘 쓰고 있잖아요. 뭐 못대로 쓰고 있잖아요. 근데 뭐 이제 돈을 이제 엉망으로 쓰니까 이제 그 문제긴 한데 예. 어쨌거나 이제 이런데 단기간에 이렇게 세금을 급작스럽게 올려갖고 여기서도 보시면은 특히 이제 다주택자의 경우는 완전히 종부세가 4배 수준까지 올라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그래서 올 이제 연말에 이제 고지서 이제 22일부터 나온다 그러던데 그러면 집 한 채 있는 사람은 조금 봐주긴 했어요. 그래도 그 강남이나 잠실이나 이런 쪽의 경우는 35평 기준으로 해서 대개 재산세까지 포함해서 한 1,000만 원 정도 이제 부담이 되나 봐요. 그런 1,000만 원이 가볍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우리 그 도시 근로소득의 일반적인 소득이 월 소득이 한 500만 원 정도예요. 그러면 연봉 한 6천만 원 정도에서 1,000만 원이 순전히 이런 세금으로 나간다. 그럼 어떻게 집세로 나간다. 그러면 아니 국가는 집 살 때 한 푼 보태주지도 않았는데 월세 받아가고 있는 꼴이 됐거든요. 그러면 이제 또 거기에 이제 건강보험료 올라가지. 그다음에 아이들 또 뭐 과외비 같은 거 또 생활물가는 또 올라가지. 도대체 우리 보고 어떻게 살라는 말이냐 이런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근데 이제 그 2주택자 이상의 경우는 이게 또 이제 조정 지역의 2주택자고 이제 보통 3주택자인데 어차피 뭐 대한민국의 조정 지역이 아닌 데가 별로 없으니까 이제 2주택자 이상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종부세가 4배 수준 올라가면서 이제 기본이 한 8천만에서 1억까지 되나 봐요. 아니 집을 그 한 채 더 가지고 있다고 해서 8천만 원 1억을 낸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감당하라는 말입니까? 거의 그 대기업 임원 연봉 수준이 뭐 한 1억 이상 될 텐데 그런 식의 세금을 아무리 뭐 다주택자를 징계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가는 거는 사실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거거든요. 어느 정도가 있지. 근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부동산 세금으로 수요를 억제를 하려고 해도 결국 이 부동산은 심리에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현 정권이 결국은 부동산을 잡을 능력이 없다. 시장은 그렇게 판단하고 공급도 늘어나질 않잖아요. 가장 기본적인 게 공급이 일단 늘려야 되는데 공급은 계속 안 늘어나니까 그러니까 이제 현 정권은 그 부동산 잡을 능력이 없다. 하니까 아무리 세금을 많이 때려도 세금이 전가시키고 약자한테 전가시키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이 악순환의 고리가 생겼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시정 조치를 반드시 해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국민한테 부당한 세금을 마구 때리면서 그 국민을 그 가렴주구라는 단어가 있죠. 정말 쥐어짜는 식의 그 세금 정책을 했을 때 그 사실은 정권이 망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의 역사가 거의 그래서 그
농민을 쥐어짜고 세금으로 착취하고 그러다 망했고 우리나라 그 조선도 사실 그런 현상이 좀 굉장히 심했잖아요. 그리고 외국도 보면 의원 내각제의 경우는 거의 그 세금 갑자기 확 올리면은 정권이 붕괴되는 사례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현 정권은 전혀 견제를 안 받고 마구 그냥 국민을 우습게 보고 세금 많이 올린다. 그래도 이제 국민이 그냥 뭐 참고 이러고 있으니까 이것 봐라 해서 더 올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지난번에 그 작년인가요? 6월 7월 달에 왜 저 다주택자 세금 그 폭탄 터졌을 때 그때 여의도에 어떤 그 사람들이 막 모여가지고 처음에 이제 그 시민운동 부사 국민저항운동이라고 썼죠.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그게 또 하다 보니까 좀 흐지부지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 없어진 건 아니고 잠복돼 있는 상태인 것 같은데. 잠복돼 그러니까 이 종부세도 이렇게 보면 이게 처음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잘 인내를 잘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종부세 이거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 우선 국민저항운동이 좀 뭐 어떻게든 일어날 텐데 우선은 시민단체들이 좀 일어나지 않겠어요? 우리 장 박사님도 그런 거 관여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그 공정선거 이제 국민행동이라는 단체를 하나 결성을 했어요.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공정선거를 이루어야 된다. 사람들이 이제 지금 인내하고 있지만은 앞으로는 선거로 그 힘을 보여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서 쫙 그 잠복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그 종부세라는 폭탄을 이제 딱 맞으니까 이제는 공정선거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투표의 프로세스를 이제 공정하게 하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그 차원을 넘었을 때가 왔다. 정말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선거에 힘을 보여줘야 된다. 그러면 바람직한 시민운동이네. 이거.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무지막지한 세금을 그동안 국민들이 참아왔는데 다음 선거에서는 반드시 이게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런 힘을 좀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취지에서 이제 단체들이 이제 결성이 되고 있고 이런 힘들이 모여지면은 우리가 아마 조용한 무혈혁명 이런 것이 벌어질 것 같아요. 좌파들처럼 뭐 요란하게 촛불 들고 떠들 거 없이 우리가 이제 어디 가서 캠페인을 활성화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같이 느끼고 이런 거 시정을 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공정선거다. 이런 취지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제 부자 감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부자들이 정말 충분한 세금을 내고 있다. 이미 그 소득세가요. 지금 최고 수준이 45%로 올라갔습니다. 현 정권 들어서. 그러면 지방세가 보통 10% 붙거든요. 그러면 4.5% 붙으니까 49.5%. 그러니까 절반. 자기 소득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는 것이 기본이에요. 그러면 그럼 뭐 더 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이상 그러니까 자기가 버는 돈의 절반을 내는 것도 사실 굉장히 기여를 많이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거기에 더 이상의 희생을 강요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리고 법인세의 경우도 최고세율을 올렸어요. 그 22% 이제 25%까지 올렸는데 이렇게 됐을 때 여기도 물론 지방세 이제 10% 또 따라 붙죠. 외국은 법인세를 오히려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기업들 활동 장려하려고. 그러니까 우리는 법인이든 개인이든 이제 소득을 충분히 올려서 이 정도면은 이분들은 국가에 기여할 만큼 한 거다.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또 이런 거 자꾸 하면서 부자 증세를 했을 때 자꾸 이제 부유세 얘기하고 어쩌고 하는데 부유세를 매기는 산업은 다 망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미국의 요트 산업인데 요트는 부자들이 타고 다니는 거야. 뭐 세금 왕창 올려야 돼. 부유세 뭐 사치세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그 산업이 다 죽어버렸어요. 세금 때문에 못 견디는 거거든요. 우리가 진정한 국민 소득을 창출하려면은 기업 활동을 지원을 해서 기업이 부가치를 창출하도록 만드는 것이 기본인데 이 세금을 그거 좀 돈 좀 번다 뭐 어쩌고 사치품이다 이러면서 세금을 때렸을 경우에 산업이 망가지고 기업이 붕괴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이러한 현상은 결코 공정하지가 못하다. 그런 차원에서 다음 대선이
공정을 화두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정한 공정이 달성이 되려면은 이 부자도 국민이고 가난한 사람도 국민이거든요. 그리고 부자라고 해서 혼자 잘 먹고 잘 산다 이런 생각이 이미 없어졌어요. 그럼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사회에 기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일정한 소득을 내서 기여하는 거 다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그 돈을 받아간 정부가 엄한 데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엄한 데 쓰는 재정 지출도 역시 감시를 하는 것이 국민의 몫이요, 시민의 몫이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이제 결성한 공정선거 국민행동은 그런 재정 지출의 그 황당한 지출 이런 것도 견제하는 그런 운동을 벌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이고, 뭐 단체가 조금 더 활성화되고 많은 사람들 호응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쨌든 뭐 전체 나라 경제를 생각할 때 지금 이 돈이 좀 있다는 사람들이 뭐 거의 50% 가까이 이제 돈을 내는데 사실은 우리가 반대로 생각하면은 이 정권에서 항상 이게 이제 계획 경제를 이제 가는 이제 그 정권에서 하는 방법이지만 지금 소득세를 안 내는 국민이 전체 인구 중에 40% 가깝지 않습니까? 네. 이 사람들을 위해서 부자한테 뺏어서 준다는 게 이게 나라가 시원찮은 나라에서는 이랬지만 이게 우리나라 수준의 같은 선진국에 들어간 나라에서 이렇게 어거지로 하는 세금 정책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국가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질수록 네. 부패가 심해지고 네. 그다음에 경제가 망가지는 현상이 이미 사회주의 국가에서 이미 벌어지고 있거든요. 네. 우리도 이제 최근에 벌어진 대장동 사건만 딱 보더라도 네. 이 권력이 국가로 넘어갔을 때 네. 어떤 현상이 벌어지겠습니까? 결국 그 분양가를 최당 2억 원 이상씩 올렸다는 거 아니에요. 5억에 분양할 수 있는 거를 2억을 더 올려서 7억을.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뭐 맨날 입으로는 집값을 안정시키겠다 뭐 어쩌고 하던 사람이 결국 권력을 이용을 해서 집값을 올린 현상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면서 중간에 2억에 대해서 자기들이 빼먹은 거지. 그 빼먹고서는 뭐 공익을 위해서 그건 민간 맡겨도 그 정도 공익 사업은 다 환수가 되는 건데 그걸 자기가 했다고 이런 뻔뻔한 결국 공정이란 말만 공정이지 네. 공정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가 과도한 세금을 걷는 것이 굉장히 좋은 거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세금을 걷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가가 공권력으로 민간의 재산을 가져오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면 그 민간이 소득을 창출하려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습니까? 돈 벌어보신 분은 정말 그거 느낄 거예요. 이 험난한 세상에 돈 벌기가 얼마나 힘들다는 걸 아는데 그래도 국가의 운영을 위해서 그 뭐 내야 되겠다. 협조를 한 거죠. 그런데 그거를 절반 이상 절반만 내도 충분한 건데 그 이상을 더 가져가겠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두 번째로는 그 돈을 가지고 뭐 자기 돈인 것처럼 마구 쓰는 사람들이 권력자거든요. 정말 묻고 싶은데 그분들은 자기 재산을 한번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준 적이 있느냐? 나는 없을 거라고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이 정말 어렵게 그 소득 창출해서 벌은 재산을 가지고 자기 돈인 마냥 이렇게 하는 것은 온당치가 못하다. 오히려 어려운 사람들한테 그런 푼돈 나눠주면서 생생낼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는데 투자를 해서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훨씬 국가 경영에 있어서 안정적인 거다.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그 시민단체 그 세금 감시하고 뭐 선거를 통해서 그 결단을 내리고 그런 단체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그 공정선거 국민행동입니다. 아, 그래서 이제 국민이 행동에 나설 때다. 공정선거 국민행동 네. 이런 단체가 더 확산이 돼가지고 네. 이제 이 어거지로 세금 거두고 뭐 어거지로 뭐 무대뽀로 세금 쓰고 이런 거 네. 조금 좀 감시를 좀 더 활발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사람자 경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치, 경제, 시사 채널 홍용락 TV.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홍용락 TV에 말해주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생활정보방송인 자매 유튜브 희노홍락도 구독 부탁드려요. 홍용락TV는 계속된다.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쭉